올해 항공두가회 CMF를 졸업하고 이제 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첫 발을 내딛는 선생님들, 그리고 최근에 졸업한 주니어 동문들과 아직 캠퍼스에 있는 재학생 여러분 모두를 위한 오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감정이 교차할 텐데요. 여러분 손에 은혜의 이어달리기라는 조금은 진지한 제목의 초대장이 도착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졸업 축하해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님이 처음으로 얘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우리 집 살림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라고 부르는 그런 무게감 있는 초대에 가깝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초대장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쩌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초대는 여러분에게 어떤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을 더 이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이 아니라 이 영적 가족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책임질 동등한 어른으로, 또 가족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CMF라는 우리 가족의 솔직한 건강검진 결과표를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족의 건강검진 결과, 즉 가계부부터 한번 살펴보죠. 와, 이 첫 번째 그래프만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요. 전체 후원금, 즉 수입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을 보니까 2015년에 11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18억 9천만 원까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네요. 거의 9년 만에 70% 가까이 성장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위기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건강한 상태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장은 지난 수십 년간 공동체를 지켜오신 선배님들의 정말 눈물겨운 헌신 덕분이죠.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억 5천 189억이 아니라 11억 5천만 원에서 18억 9천만 원으로 성장한 겁니다. 하지만 의사, 간호사가 되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 보여도 특정 검사 수치 하나가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걸요. 아,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군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붉은색 선, 총 후원자 수 그래프입니다. 전체 수입은 늘어나는데 후원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건강검진 결과의 핵심적인 병리소견입니다. 저희는 이걸 고액 후원자에 의존하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진단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요? 네, 즉 소수의 선배님들이 더 큰 금액을 헌신해 주셔서 전체 살림 규모는 커졌지만 함께 짐을 짊어질 가족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한 가정의 소득은 늘었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버지 혼자뿐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수입이 없는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겉보기엔 안정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한 사람의 어깨에 모든 짐이 실려 있는 거니까요. 그분이 힘들어지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이제 막 가족의 일원이 된 새로운 구성원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는 어떤가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졸업생들의 후원 참여율 데이터를 보면 2021년에는 23.1%였던 참여율이 계속해서 하락해서 내년인 2025년에는 7.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졸업생이 486명이었는데 그중에서 후원을 시작한 분은 단 48명이었습니다. 네, 48명이요. 10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사실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인턴이나 1년차 간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당장 내일 스케줄도 모르겠고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후원을 시작한다는 게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누구도 그 치열한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을 탓할 수 없죠.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며 내린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진입 장벽, 즉 졸업 직후에 CMF와의 연결고리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데이터로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조직의 재정이 어렵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후원자 수 감소와 신규 졸업생 참여율 저하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특히 캠퍼스에 있는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CMF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학원 사역의 기반을 직접적으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간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여름 수련회에서 뜨겁게 교제했던 그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기반 말입니다. 그 활동들을 뒷받침하는 후원금이 바로 TS, 즉 트레이닝 스튜던트 후원금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TS 후원금이요? 네, 현재 그 TS 후원금이 전체 후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에서 4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학사학원 사역이 외부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50%는 넘어야 하거든요. 50%가 기준선이군요. 이건 마치 비행기가 안전고도에 오르지 못하고 계속 난기를 속을 아슬아슬하게 날고 있는 것 같군요. 언제든 엔진에 문제가 생기거나 연료가 부족해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마지막 경고등이 껴진 셈이죠. 지금 이 취약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CMF 공동체, 특히 간호 파트처럼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지역부터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냉정한 진단이에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군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졸업생들의 참여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단순히 다들 바빠서였을까요? 아니면 요즘 졸업생들이 이전 세대보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해서일까요? 저희도 그 질문을 정말 치열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담긴 저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공동체가 먼저 반성하는 거죠. 과거의 후원 시스템은 솔직히 말해 너무 복잡했습니다. 중앙회비, 지역회비, 장학금, 선교부, 건축기금, 항목도 너무 많았고요. 맞아요. 저도 졸업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선배들이 내는 대로 따라 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후원에 가까웠죠. 바로 그겁니다. 마치 메뉴판에 알아보기 힘든 메뉴가 20개나 있는데 설명은 하나도 없는 식당에 간 것과 같죠. 뭘 골라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에 와서 먹자 하고 가게를 나오게 되는 선택의 역설이 작용한 겁니다.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게 된 거죠. 그렇군요.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문제로 진단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잡한 고민 없이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곳, 즉 후배들이 있는 캠퍼스를 위해 바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거군요. 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다른 복잡한 항목을 거치지 않고 오직 학사 학원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후배들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가 보낸 돈이 후배들의 수련회 간식비로 간사님의 활동비로 쓰인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은 흐르는 것이라는 사실,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책무성이라는 개념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있는 순환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여러분이 캠퍼스 시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선배들의 헌신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은 간사님을 만나고 동기들과 교제하며 성장할 수 있었죠.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그 사랑을 다음 세대, 즉 후배들을 위한 나눔으로 흘려보낼 차례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빚을 갚는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에요. 생명의 흐름이고 은혜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족의 도리에 가깝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녀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는 것처럼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그레이스 릴레이, 받았던 6년, 나누는 6년 캠페인이군요. 646 Promise라는 영어 이름도 참 와닿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네요. 네. 의대, 치대, 한의대에서 보낸 6년 혹은 간호대에서 보낸 4년 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맞는 첫 6년 혹은 4년 동안 후배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도 못 자고 일하는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 3교대 근무에 지친 신규 간호사의 빠듯한 삶 속에서도 가능한 아주 작은 실천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에 있는 부담은 커피 2잔값, 의미는 가족됨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가 이 캠페인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솔직히 월 1만 원, 2만 원이 이 거대한 조직의 재정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돈 아껴서 차라리 후배들 밥 한 번 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질문일 겁니다. 마이크로 도네이션, 즉 소액 기부의 핵심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 이전에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정체성의 확인이죠. 단돈 1만 원이라도 정기 후원을 시작하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공동체의 서비스를 받는 손님, 게스트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주인, 호스트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정체성의 선언이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일부를 떼어 나를 키워준 공동체를 위해 흘려보내는 이 작은 습관, 저희는 이것을 거룩한 습관, 홀리 헤빗이라고 부릅니다. 이 습관이 한번 몸에 배면 여러분을 평생에 걸쳐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빚어갈 겁니다. 의사, 간호사로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그 첫 당추를 깨는 일이기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CMF라는 한 가족의 솔직한 가계부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성장 이면에 숨겨진 취약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 졸업생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높은 문턱과 복잡한 시스템에 있었다는 아픈 자기 고백도 들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집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초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해주시는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CMF는 앞으로 정기적인 재정정책 세미나를 열고 여러분의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 임팩트 리포트를 발송하는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네요. 손님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 될 것인가? 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월급을 어떻게 쓸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회에 나와서 하는 첫 번째 정기적인 투자가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키워준 영적 가족이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존재하도록 돕는 작지만 꾸준한 약속이라면 어떨까요? 그 첫 번째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여러분의 삶을 어떤 의료인으로 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까요?